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9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가변 배기 튜닝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변 배기를 하면 배기 소음 때문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또 고속 주행에서는 좋은데 저속이나 시내 주행을 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조건, 그 조건에서 가변 배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솔린 차량에서는 가변 배기를 해도 배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디젤 차량은 어떻습니까? 가변 배기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배기가스는 DPF를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압을 줄이기 위해서 DPF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기를 시킨다? 이것은 DPF 내부를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거예요. 그 매연이 많이 나오죠. DPF 기능은 그대로 이용하고 배기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막으면서 가변 배기를 만들자. 그러면 이상적인 것이 됩니다. 소음은 소음대로 줄어들고 배기는 원활해지고 또 출력은 향상되고 오르막길 주행 때 차가 잘 갑니다. 엔진 배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도 향상이 됩니다. 기체공학을 이상적으로 활용해서 배기관을 만들면 멀티 가변 배기를 만들 수가 있고 플러스 알파 효과도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가변 배기를 만들게 됐을 때 DPF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DPF 연소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엔진은 배압이 적게 걸린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변 배기가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배기관 볼보 540마력, 스카니아 540마력, 현대 액션트 540마력 세 가지 차량의 배기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볼보 배기관의 단면적을 100%라고 보면 스카니아는 120%, 액션트는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배기관을 디폴트로 만듭니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가변을 못 줍니다. 왜? 자동차 메이커 기술이 거기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가변을 어떻게 줄까요? 가변을 못 주는 것이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기관을 평균값으로 주게 되는데 볼보 540마력 배기관경과 스카니아 540마력 배기관경, 액션트 540마력 배기관경, 볼보와 액션트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스카니아는 어떻습니까? 반경이 크고 단면적이 120%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볼보와 액션트는 평길 주행을 할 때 연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는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스카니아는 어떠느냐? 평길은 조금 불리합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은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 배기관경이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100%나 120%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서는 엔진 2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풀분사로 들어갑니다. 가속 페달 적게 밟아도 엔진에 힘 걸리는 만큼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키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소된 배기가스 양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배기 간경으로 인한 저항으로 배기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엔진에 부하를 주게 되고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길 주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배기 간경이 작은 사이즈가 좋겠죠. 중량짐을 실른다 하면 배기 간경이 조금 큰 게 좋겠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배기 간경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평길을 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어떻습니까? 볼보나 액션트 같이 배기 간경이 스카니아보다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같이 중량짐을 싣고 긴 오르막길을 운행해야 되는 코스가 있다 그러면 스카니아 같이 배기 간경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평길이 유리하냐 오르막길이 유리하냐 이런 걸 보면서 자, 내리막길 가면 배기 간경이 더 작으면 좋겠죠. 평길을 기준으로 해서 간경을 설계를 하고 오르막길은 어떻게 할 거냐 내리막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 조합을 다 맞추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기관을 가변 배기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변 배기로 할 때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하면 가변 배기가 되느냐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가변 배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음기를 거치기 전에 우회로 파이프를 두고 거기에서 바로 대기로
배기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만들어 두고 가변 밸브를 가지고 연료 분사량이 작을 때는 막고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열어준다. 엔진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닫고 엔진 회전 속도가 빠를 때는 열어준다. 그게 가변 배기입니다. 그런데 TPF가 있는 디젤 차량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변 배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배기 소음이 커지지 않는 조건에서 가변 배기 효과를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체공학적으로 배기관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배기관을 만들었을 때 멀티 가변 배기가 됩니다.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는 배기관을 축소한 효과가 나오고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배기관을 확된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변 배기입니다. 배기 매니폴드에서 TPF까지 가는 사이에 멀티 가변 배기를 장착하면 연료 분사량,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상적인 가변 배기라는 거죠.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게 멀티 가변 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죠. 이 플러스 알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TPF 내부에 카본이 포집된 것을 빠르게 태운다. TPF 내부에 압력을 높여서 배기를 원활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엔진에 부하가 적게 걸리게 되고 유전기 발생량도 줄어들고 엔진 오일 먹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변 배기가 필요한데 국내 및 해외에서도 멀티 가변 배기를 만든다. 상상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제일 밑에 보시면 액션트 540마력 순정 배기관에서 멀티 가변 배기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오르막길에 잘 가요. 그리고 엔진의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오르막길에 연료 분사량도 줄어들고 연소율도 높아지고 연비도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부분을 상상을 해야 되고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차량에 적용해서 효과가 그 이론과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20백 터보를 배기에 장착한 차량들이 멀티 가변 배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엔진의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엔진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신차보다 플러스 효과가 나옵니다. 성능이 저하된 차량도 거기서 월등하게 성능이 좋아진다. 또 신차도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한 순정 상태의 성능보다 향상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가변 배기 이야기를 하냐면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가변 배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체공학을 이상적으로 활용한 배기관, 이 가변 배기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사용하고 있는 가변 배기 기술과 달리 높은 회전수, 낮은 회전수, 또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